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은 중앙에도 있고 지역 단위의 농협도 따로 있죠. 그래서 수시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는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8월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도 상당히 지금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중앙회 때문에 듣고 계시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분명히 나를 원하는 다른 기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수시로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행원공채에서 244명을 선발을 했죠. 금융권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특히 은행권 그렇죠. 근데도 상반기인데도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이게 진행이 예정 중인데 상반기보다는 좀 축소됐습니다. 약 150명 내외를 선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게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만큼.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죠. 메르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한번 연기된 바도 있습니다. 지역농협 6급 공채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계열사 지역농축협 품목농축협, 품목농축협연합회 등에서 이렇게 채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회를 지원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은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플로우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글씨가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채용 사이트에 가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채용 신체 검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 다른 은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원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항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 항목이 많고 분량도 최소,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따가 어떻게 하면 될지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합산을 하는, 골고루 합산을 하죠. 그래서 순위를 매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선정한다. 특별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좀 한 가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서류 전형 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스펙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채용 담당을 해봤지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스펙으로 서류 전형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스펙의 각각의 항목의 점수를 부여해서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사실 엑셀로 정리돼서 딱 나옵니다. 순위까지. 그러면 그것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50명 뽑는데 배수를 정하는 거죠. 5배수로 1차 면접부터 보겠다 그러면 150 곱하기 5 해가지고요. 순위 1등부터 750등까지 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별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용 실패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용 실패가 뭐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통보를 하고 보니까 입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지금 농협 합격하면 만세 부를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고민할지 모릅니다. 농협에 합격했네? 좀 더 높은 데를 한번 써볼까? 물론 여기서 높다라는 거는
뭐 대학에서처럼 점수에 높고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경쟁률이 센 곳을 한번 써볼까, 욕심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입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1년 안에 그만두는 인원도 보통 30-40%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그냥 단순 스펙보다도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 추세죠. 면접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 뭘 보겠습니까? 오랫동안 다닐 것인가? 반드시 입사할 것인가? 그걸 보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다 읽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스펙만으로 뽑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정직성, 도덕성, 신뢰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은행은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원서를 2번 제출, 3번 제출하면 이번에 제출할 때 지난번 제출한 게 같이 뜹니다. 사진을 비교를 해봐서 지난번 제출한 거랑 똑같다. 거짓말한 거죠. 왜? 최근 3개월 이내를 하라고 했는데 3개월 이전 거를 붙였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파악을 할 정도로 신뢰도, 정직, 신용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은행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나 도덕성 같은 것도 투철해야 되겠죠. 왜냐? 농협은 더욱더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을 모아서 지금 현재 농협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땀 한 방울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스펙, 자격증, 필기시험 통과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기 전형은 인적성 검사, 직무능력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똑같죠?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면접 전형 올해 확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건강해야 되겠죠? 직무적성 검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적성 검사 다른 기업들, 일반 기업들과 금융권을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언어 영역이 외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순우리말, 나이, 절기, 여러분들 절기,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중요합니다. 농협에서 직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단위, 세는 단위 있죠. 뭐 고등어, 뭐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세는 단위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은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칭, 가족 간의 호칭 이런 거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칭,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을 영어 필기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G로 하나, K로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높임법, 중요하고 중의적 표현, 문법 규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사무지각 능력,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덤벙대고 그러다가 0 하나를 더 붙이는 순간 사고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빠르면서 정확한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사무지각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 공부를 하거나 이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만한 글자를 주고 그 중에서 뭐 잘못된 탈자, 오탈자 하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금방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직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익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력. 상황 판단력은 제가 누차에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 시중에 파는 교재 중에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 판단력은 실용, 정서, 사회지능 등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은행은 더 중요하겠죠. 정서라든가 또 그 다음에 마케팅 부문 역량평가 비중이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신문기사 농협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되려면 마케팅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멘트가 있고 채용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 육성하는 데 있어서 비중 있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이게 채용제도에 면접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 필기시험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나 상식 출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인성검사.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좀 더 돈을 다루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정신건강, 정서 안정성, 감정통제력, 신경질 경향에 대한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인성검사는 다 뭐 충동적 성향, 공격적 성향, 부정적 성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 있죠. 그게 다 점수로 나옵니다. 특히 중요하다. 필기를 아무리 잘 보고 스펙이 높아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지금부터라도 좀 불안 초조하는 것들을 즐겁게 지내면서 누그러뜨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의 경험과 선호도를 자연스럽게 답할 것. 머리 쓰면 안 되죠? 거짓말이란 건 뭐냐면 나는 평상시에 이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 위주로 뽑을 테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인성검사를 보면 신뢰도 점수가 따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썼다. 그 일관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머리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있는 대로 내놓으세요. 큰일 납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분도 참고하시고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걸 쓰게 되죠. 자, 여기서 다른 걸 쓰게 된다, 체크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인성검사에 보시면 인성검사 허구응답 필터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항목들, 예를 들어서 뭐 200문제, 300문제,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대차 같은 건 345문제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항목들이 전부 다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꼼꼼하다. 다른 항목은 나는 노트 필기를 잘한다. 두 개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붙여놓을까요? 떨어뜨려 놓을까요? 멀리 떨어뜨려 놓죠. 처음에 꼼꼼하다해서 머리를 썼다가 나중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허겁지겁 되다가 머리도 못 쓰고 다 그냥 자기 거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이죠. 의미만 약간 좀 표현만 바꿨을 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탄론하게 됩니다. 머리를 썼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래서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쭉 유지해서 그냥 순간 편하게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허구응답 필터링이 존재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문항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직무적성 검사는 다 못 풀면 찍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그 직무적성 검사, 언어 수리, 추리, 상식 그 부분 성적표를 보면 푼 문제 대비 정답률을 이렇게 성적표에 표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찍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더 유리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인성검사는 찍어서라도 다 채우셔야 됩니다. 모든 문항은 평가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으면 검사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기업마다 좀 예 아니요 혹은 뭐 척도로 하는 경우 있죠. 매우 그렇다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 아니요 중에 한 곳에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10개나 됩니다.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면 30바이트, 뭐죠? 15자죠? 그래서 길어봤자 100자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좀 긴 게 1000바이트 500자인데, 아무리 길어봤자 500자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싶은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단점, 생활신조, 특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좀 인성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5번 같은 경우는 성취, 역량 평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장 큰 성취 중에 3가지를 쓰는데, 은행과 관련된 거라면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고 숫자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농협에서 마케팅 역량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된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NH농협은행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나는 입사 후 어떤 비전으로 이를 달성할 것인지. 자, 은행에서 사실 그 은행은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곳이고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 대기업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비슷한 은행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지금 비슷비슷한 상품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능력, 마케팅 능력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 방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직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자기의 비전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죠. 그럴 마인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농협 비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농협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맞춰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타인의 생각을 변화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건 뭐냐? 설득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영업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명하시고 근무하겠다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경험. 마찬가지로 분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성취를 쓰는 게 지금 분량이 좀 적죠. 그죠? 그 여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합격한 학생이 썼는데 199자, 193바이트 뭐 이렇게 거의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분량이 넘쳐서 고민이죠.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썼던 거를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3가지 역량 뭐라고 그랬죠? 꼼꼼함, 숫자 감각,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서 목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 이건 뭐냐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죠. 충성심이 있어야 성과를 냅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위 자기소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내용 기술하라. 이건 여기에는 도덕성이나 윤리 혹은 또 은행은 꼼꼼하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내, 끈기 혹은 부모님으로 받은 영향 위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바이트에 대해서 뭐 1000바이트 이렇게 돼 있으면 채우는 것이 좋냐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조직에 들어갈 열망이 크면 쓸 내용이 차고 넘칠 거요. 여기 보시면 합격자가 199바이트, 193바이트 보면 대부분 다 웬만하면 90% 이상 채우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앞에 1000바이트 하면 998바이트, 2바이트, 우리나라 그 한글로 얘기하면 한자 빼놓은 거죠. 이 정도로 합격자들은 거의 되도록이면 90% 이상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면접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그것을 보면 조당 6명, 25분에서 30분,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 뭔지 아시죠?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이름 대신 번호표, 이름이나 학교 등 언급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은행들이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서부터 쓰지 말도록 하는 경향 알고 계시죠? 스펙보다는 역량이나 인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뭐 고객이 이럴 때, 상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면접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 관련, 그 다음에 농협 관련 법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죠. 새로운 비전, 마케팅 잠재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 반영하여 마케팅 역량 관련 질문들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 대신 토의 면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 마케팅 능력 중점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의 차이는 뭐죠? 토론 면접은 이미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찬성 아니면 반대 명확해. 의견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과 만나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죠. 논리력, 설득력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토의는 나는 답이 없고 주제가 뭔지 사실 몰라. 근데 주제가 주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보는 것이 토의 면접입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은행들은 논리력,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창의적 사고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경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즘 은행들이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 면접 대신 토의 면접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번 그 최근 신문기사에서 나온 건데 역할 체험 면접, 롤플레이죠. 지원자가 은행 창구 직원이 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너 업무 해봐라. 그 다음에 누가 왔을 때 신규 상품 가입 한번 시켜봐라.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농협은행 상품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 한두 개를 사전에 직접 선택하고 준비해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를 합니다. 상품 숙지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역량 같은 걸 평가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은행은 새로운 고객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케팅 능력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